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정부의 시장 살리기 노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무리하게 자산시장, 특별히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제는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5월 비농업 고용 통계가 발목을 잡고 있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24년 만에 바이백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바이백이란 환매라는 뜻으로서 일반 국채와 물가 연동채를 산다는 뜻인데, 그러면 시장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바이백 정책에 따라서 무려 2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것이 대선을 앞둔 노골적인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이로 인해서 6월달 서머 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5월 29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재무부는 일반 국채와 물가 연동형 국채 환매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10억 달러어치를 환매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채 환매는 재무부가 시중에 돈을 푸는 효과를 냅니다. 재무부는 닷컴 버블이 터진 2000년대 초반에 경기를 부양하려고 이 환매 정책을 집행하다가 2002년 4월에 종료했는데, 이번에 다시 22년 만에 이 정책을 부활시키는 셈입니다. 또한 재무부의 국채 환매 방침뿐만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5월 초 정례 회의를 통해서 양적 긴축을 종료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시그널을 내놨고, 매달 국채를 600억 달러씩 상환시키고 있는데, 이를 250억 달러로 줄임으로써 시장에서 돈을 회수하는 속도를 늦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채 환매, 양적 긴축 종료 또는 축소, 그리고 세 번째,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시장에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죠. 이러한 여러 조치를 통해서 재무부와 미 연준은 다가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해서든가 시장을 부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일 캐나다 중앙은행이 0.25포인트 금리를 낮췄고요. 6일 날 유럽 중앙은행도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유럽의 물가 상승률은 살인적이었죠. 10%대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은 22년 7월 이후 10차례나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 10월부터 2%대로 내려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것이 6일 날 현실화된 것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발표를 하면서 9개월간 금리를 동결한 후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고, 또한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 상승률이 2.5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했고, 따라서 연준도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날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5월달 비농업 부분 고용이 27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인 19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했지만 비농업 부분 고용이 너무 탄탄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예상만큼 빠른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날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1년 차트입니다. 최근 카나다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미국의 기존금리도 하락될 거라는 기대감 덕분에 앞선 주보다 조금 낮은 4.4%대로 시장을 마쳤습니다. 금선물 차트 연초 대비로 현재 14.5%가량 상승했습니다. 지난 5일 대비로는 1.3%가량 하락했습니다. 최근 급반등에 따른 조정을 받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배럴당 75.6달러가량으로 내려왔습니다. S&P 차트 지난 한 주 0.94% 상승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풀고
금리가 하락하면 증시가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거의 13%가량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차트 앞선 주에 하락한 것만큼 지난주에 반등했습니다. 2.44%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연초 대비로 보면 겨우 2%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 지난 5일간 1.7%가량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현재 57%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 재무부가 24년 만에 일반 국채와 물가 연동형 국채를 환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바이백이라고 하는데요. 총 1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는 10억 달러만큼 시장에 돈을 푸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 연준도 양적 긴축 규모를 매달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규모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는 양적 긴축을 중단하겠다는 말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돈을 회수하는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회수를 중지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되죠. 캐나다와 유럽중앙은행은 지난주 금리를 0.25%씩 인하했습니다. 이에 연준도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죠. 하지만 지난 주말 5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27만 2천 명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탄탄한 고용 때문에 연준이 함부로 금리를 내리지 못할 거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요일 미국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재무부나 연준 등 정부 기관들이 11월 대통령 선거에 현 정권에 유리하도록 금리를 인하하려 하고 돈 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예상보다 좋은 5월 비농업 고용 통계가 이러한 시도에 발목을 잡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골랐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생수를 얻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비유적으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비유적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꽹오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진정한 구세주이신 그분을 올바르게 만남으로써 여인처럼 고작 물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